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세금 신고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금 계산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과세 표준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 매출을 10,000원짜리를 했어요. 그러면 부가세를 얼마 받아놔야 되는 거죠? 이 금액의 10%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매출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랑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매출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내용 보세요. 과세 표준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과세 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놨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나 이런 걸 처분하는 건 매출이에요, 아니에요? 매출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재화를 공급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기타 매각한다든지 처분하는 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자, 공급 유형별로 과세 표준이 좀 다른데 기본 원칙은 무조건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 얘기는 자주 했던 얘기죠. 항상 우리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팔고 500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어도 과세 표준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시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되냐, 포함하지 말아야 되냐, 빼지 말아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건 내가 팔지 못한 건 과세 표준에 못 들어가요. 못 팔았으니까 세금도 못 내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은 안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에 대해서도 못 팔았잖아요. 그죠? 얘도 못 판 거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공공 보조금 이것도 과세 표준에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매출한 거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이거는 매출액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게요. 요즘에 우리 배민이라든지 뭐 배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당에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음식을 10,000원짜리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배달료를 따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배달료가 3,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매출이 13,000원인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10,000원만 매출인 거죠. 그런 경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밑에 5번에 보세요.
5번도 비슷한 얘기긴 해요. 4번이랑 5번이랑. 용기,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조금, 보증금. 이게 뭐가 있냐면 한동안 여러분도 겪었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에서요. 콜라를 그 컵에다가 포장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100원씩 받았어요. 아, 500원인가? 500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그 컵, 종이컵을 다시 가져오면 500원을 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콜라가 500원이야. 근데 컵에다 담아주면서 1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대신에 너 그 컵 다시 가져오면 내가 100원 돌려줄게. 그러면 매출을 따질 때 500원이 매출인 거예요? 600원이 매출인 거예요? 500원이 매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다음 6번.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 자, 제가 옛날에 아주 비싼 고깃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저랑 다른 선배인가 누구랑 같이 갔었는데 둘이 이렇게 앉으면요. 아줌마가 한 명이 와요. 한 명이 와서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고기 다 구워주고요. 잘라서 먹으라고 접시 위에 올려놔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고깃값이 2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내고 고깃값이 20만 원인데 결제를 제가 안 했죠. 선배가 결제를 했는데 결제할 때 보니까 25만 원인 거예요. 이거 봉사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 와서 해주고 봉사료 받더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25만 원이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 봉사료를 직원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이 봉사했으니까. 이 직원한테 줬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매출액은 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 증명을 못하면 매출액이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10% 내야 되니까 2만 5천 원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체이자는 여러분 연차이자를 왜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매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체이자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자, 할부 판매 이자는 할부 이자도 매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부 이자도 포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이건 대가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이거는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그랬으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첫 번째 대손금이 나오는데, 자, 대손이 나는 거는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얼마너치? 1,000만 원어치를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니까 1,1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가세를 받지도 않았지만 아직 외상이라서 못 받았지만 부가세 예수금을 100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만약에 이 거래가 3월 21일 날 있었다라고 치면 거래가 이거 한 번밖에 없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언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니까 나는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얼마를 100만 원을 뭐 해야 돼요?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돼요. 부가세 아직 못 받았어도 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얘네가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5월 15일 날 얘네가 다른 회사에다가 또 상품 매출을 했어요. 1,500만 원어치를 매출을 했어요. 자, 부가세로 얼마를 받아놨다? 150만 원을 받아놨어요. 자, 현금 받고 팔았다 볼게요. 그러면 1,6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 외상값은 못 받았는데 신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얘네 회사가 이날 망했어요. 5월 20일 날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값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여기서 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난 억울한 거예요.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먼저 납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억울해. 이거를 빼줘. 이게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를 통해서 공제를 해줄 테니까 자, 요번에 만약에 이날 망했어요. 그래서 외상값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7월 25일 날 신고를 할 때 과세 표준은 얼마예요? 얘 팔았죠? 그럼 1,500이 되는 거잖아요. 과세 표준이. 맞죠? 그래서 10%인 15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파산이 생겨서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납부한 거를 빼줘.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저 1,000만 원을 떼갖고 500만 원만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라고요. 그냥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이번 거 1,500만 원 맞으니까 1,500만 원 과세 표준을 그대로 신고를 하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밑에서 대손세액 공제로 너 이때 100만 원 못 받은 거 이 100만 원은 빼줄게.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마 이 뜻이에요. 나중에 이거 보시게 될 텐데 일단 지금은 그것만 이해를 하세요. 대손세액 공제로 빼줄 테니까 네 맘대로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마. 되셨나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래서 대손금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써 있죠. 대손세액 공제상임이라고 써 있어요. 대손세액으로 나중에 밑에서 빼줄 테니까 과세 표준에서는 빼지 마라. 그 다음에 2번 판매 장려금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매장에다가 핸드폰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만약에 10대 팔면 내가 한 대 더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대를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씩 사왔다. 그럼 50만 원이면 10개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 11대를 받는 거예요. 요런 게 판매 적이라는 거예요. 장려금. 이만큼 팔면 요거 하나 더 줄게.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10대가 나간 거예요? 11대가 나간 거예요? 11대가 나간 거예요? 이거는 장려금으로 나간 거지만 이것도 재화를 공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빼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신축 아파트 가격에는 항상 하자,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기로 하고 하자 보증금이 포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물이 샌다든지 그러면 시공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물 샌다고 그럼 걔네가 와서 고쳐주죠. 왜냐면 그것까지 뭐해? 아파트 가격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하자 보증금도 뭘로 보는 거예요? 매출액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는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마라.
자, 시험 문제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잠시 저기 한번 볼까요? 454페이지 연습 문제 볼게요. 454페이지에 2번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아직 안 한 게 있어서. 자, 일단 2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할부이자는 포함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죠? 자, 2번에 매출 애누리 환입은 포함하지 말라고 그랬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 4번 개별 소비세하고 관세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대손금과 장려금이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함하지 않는 거, 포함하는 거, 빼지 말아야 되는 거,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셔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과세 표준을 얼마를 신고를 해야 되냐? 자, 아까 우리 장기할부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비슷한 얘기 해볼까요? 자, 10개월 할부로 차를 팔았어요. 자, 제품 매출이라고 하고, 제품 매출이 2,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매출금. 그러면 2,640만 원을 팔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240만 원을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죠. 이 거래 한 번밖에 없었다면 이 회사의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는 거죠?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24개월 할부로 예를 들면 10월 1일 날 팔았다고 볼게요. 똑같이 2,400만 원짜리. 그러면 제품 매출은 2,400만 원이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할부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2,4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자, 한 달치 할부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월 31일 날 외상 매출금이 얼마? 100만 원 들어오고 없어지고 100만 원 없어지고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게 돼요? 부가세까지 11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10만 원은 뭘 받아 놓은 거다? 부가세를 받은 거다. 부가세 예수금. 자, 그러면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매번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10월에서 12월 건 언제 신고 납부하죠?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할 거 아니에요? 이때 신고할 때 얘는 과세 표준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300만 원이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얘는 부가세 과세 표준이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세 달치만 받았으니까.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장기 할부 판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단기 할부는 과세 표준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장기 할부였을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나오네요. 3번에 대가를 외국 통화, 기타 환으로 받은 경우에 과세 표준이라고 나오는데 자, 내가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외화를 먼저 수령을 했어요. 계약금을 받았다고 치면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계약금을 환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공급 시기 전에 도래가 하기 전에 외화를 수령을 해서
환가를 하면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환가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 시기의 환율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실기 문제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옆에 4-1번, 예제 4-1번 설명을 할게요. 자, 예제 4-1번에 주 100두의 거래 내역을 분개하시오. 3월 15일 수출 면장에 의해 제품 10만 엔을 소니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선적일의 환율은 100엔당 1,100원이래요. 자, 우리가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그리고 언제 받기로 했어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 그러면 이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10만 달러인데 1,100원이죠? 그러면 110만 원인 거예요. 자, 이건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의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물론 수출을 했으니까 0%이긴 하겠지만, 그죠? 자, 두 번째 4월 1일 미국 기업인 애플사에 제품 10,000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달러를 보통예금으로 수취하다. 그러면 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대요. 자, 얼마요? 오늘 환율이 1,200원씩 1,000달러. 그러면 120만 원이 들어왔네요. 120만 원.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월 30일에 애플사의 제품을 선적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금은 선적 후 15일 이내 받기로 했다. 자, 선적일 기준 환율은 1,300원, 수출 신고 기준 환율은 1,270원.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날 계약금을 받아서 원화로 환전을 했을 때랑 환전을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그러면 환가를 먼저 하게 되면 환가한 환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환전을 했을 때 제품 매출, 다른 말로 과세 표준은 자, 1,000달러에 대해서는 얼마씩 환전을 해버렸으니까 1,200원이겠죠? 이날 환전을 해버렸으면 되셨나요? 이거에다가 환가한 환율에다가 9,000달러 지금 판매하는 거 그죠? 10,000달러였으니까 9,000달러에 대해서는 오늘 환율 1,300원을 적용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환가를 하면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1,290만 원으로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1,200원일 때 환전을 해버려서 그래요. 근데 환전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선적일의 환율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직 환전 안 했으니까 1,000달러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1,300원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환전 안 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1,000달러, 아니고, 그럴 필요 없죠? 환전을 안 했으니까 10,000달러에 대해서 전부 다 얼마를 1,300원을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환가를 했으면 환가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고 환전을 안 했으면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444페이지 넘어가시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 자, 재화의 수입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이든요, 사업자든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세관장이요,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수입제화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은요, 관세의 과세 가격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다가 관세도 붙고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다 붙여요. 다 붙여놓은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을 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금, 부가세도 더 많이 붙는 거죠. 왜요? 그 물품에다가 세금을 다 붙여놓은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은 다 시가예요. 다 시가인데, 아까 했었죠? 직매장 반출만 원가라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칙은 당해 재화의 시가라고 해놓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되 그렇게 써있죠? 당해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직매장 반출은 원가다. 나머지는 다 시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간주임대료의 과세 표준은 아까 써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365일 중에 이게 해당 과세 기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써드렸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90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신고를 할 때는 이거에 365분의 90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4, 5, 6월 거는 7월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이때 신고할 때는 4월은 30일, 31일, 30일 하면 91일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 세율이 나오는데, 세율은 뭐 10%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